네, 교훈횟수의 기본은 일단 일일이 세는 거기는 한데 일일이 세고 그 다음에 규칙성이 좀 세워지는 규칙이 좀 반복되는 거는 이제 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뭐 그런 건데 흔히 이제 동전 문제들은 좀 이제 좀 두어 가지 스타일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동전 문제이긴 한데 가장 이제 먼저 나오는 동전 문제들은 동전의 합이 주어진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합이 얼마인데, 자, 그러니까 합쳐서 이제 얼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몇 가지 방법으로 그 얼마를 만들 수 있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게 첫 번째 겁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합이 주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가장 큰 동전을 기준으로 해요. 가장 이제 단위가 큰 동전이 이제 세는 기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 50원짜리, 100원짜리 합쳐서 8개 있을 때 350원을 지불하는 방법의 수 이런 걸 물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350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100원짜리와 50원짜리를 합쳐서 사용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100원 몇 개, 50원 몇 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큰 동전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 3개, 1개 뭐 이런 식으로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그러면은 합쳐서 350 되는 거 맞죠? 그럼 이제 몇 가지 경우가 있는지 다 이렇게 자 여기 뭐 순서 싸움으로 가둬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써도 돼요. 뭐 이렇게 하면 나뭇가지 모양 그리면 되는 건데 아무튼 3, 1, 2, 3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100원짜리 하나 더 줄였을 때 50원짜리가 두 개씩 계속 추가가 되겠죠. 이게 교환하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제 100원짜리 하나도 쓰지 않을 때 50원짜리 7개까지 가능한 거죠. 그럼 저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에서 다른 제한적인 없으면 경우에서 일일이 다 세는 거죠. 동전이 합이 주어지면 가장 큰 동전이 기준이 돼서 가장 큰 동전을 많이 썼을 때부터 적게 쓰는 순서대로 하나씩 일일이 세어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예시를 든다면 이제 여기는 동전의 합이 350원이고 동전이 저렇게 세 가지 종류로, 두 가지 종류로 제한이 돼 있다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학교 시험에서 물어보는 문제들은 여기에 50원까지 껴들어가, 10원짜리까지 껴들어서 동전의 개수가 각각 총 8개로 뭐 제한이 됐을 때 총 10개라고 해볼까요? 10개라고 제한이 돼 있고 만들어야 될 금액은 380원 뭐 이런 거라고 좀 해볼게요. 그럼 380원이니까 3개 한 개 쓰면은 딱 정확하게 350원까지 그러면 여기 10원짜리 3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장 큰 동전이 제일 많이 쓸 경우부터 먼저 생각해서 차례대로 이제 세어나가면 돼요. 그러면 가장 액수가 큰 것부터 제일 많이 쓰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50원짜리 쪼개가지고 10원짜리로 교환합니다. 교환해서 자 이렇게 다음 거 세는 건데 동전의 개수의 합이 11개죠? 그러면 이렇게 10개라고 제한이 돼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거까지 이제 이용해서 이제 필터링 하시면 돼요. 그럼 2개. 그러면 이제 50원짜리 책을 많이 쓰면은 3개 되겠죠. 여기서 1개 교환해서 요거 2개 추가해 주는 거니까. 그럼 여기 없으면 3개. 그럼 이런 건 괜찮아요? 합이 10개 안 넘어가요? 자, 그럼 여기서 순간, 자, 50원짜리 하나 교환해 주는 순간, 이렇게 10개 넘어가니까 안 되죠? 더 교환해 봐야 의미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100원짜리 하나 줄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총 4개가 이쪽으로 건너가겠죠? 5개, 3개. 아직 합이 9라서 괜찮아요. 이런 건 괜찮아요. 동그라미 안 칠게요. 뭐 이렇게. 그럼 여기서 또 교환하게 되면 10개를 넘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100원짜리 0개 쓸 때까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100원짜리 0개 쓰면 50원짜리 총 7개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 3개. 합이 10개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 맞죠? 이거 안 되고요. 더 교환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하시면은 뭐 빠짐없이 제일 하나 확실하게 빠짐없이 셀 수 있어요. 그래서 동전이 합이 주어진 문제들은 이렇게 가장 큰 동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장 큰 동전을 제일 많이 썼을 때부터 차례대로 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동전을 지불하는 방법에서 동전이 합이 주어질 때 문제고요. 그러면 이제 동전이 합이 주어질 때는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그렇지 않을 때 2-1번 같은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여기는 동전의 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100원짜리 4개, 50원짜리 4개 쓸 수 있으니까 10원짜리 4개 쓸 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든 금액의 가지수를 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합이 딱히 주어져 있지 않고 동전의 잠시만요. 각 동전의 개수가 주어져 있고요. 자, 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합 제한이 없고요. 이 상태에서 흔히 물어보는 거는 동전의 개수를 가지고 동전을 만들 수 있는 금액의 개수. 요걸 한번 물어보자. 자,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동전의 금액 개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2천 지불하는 방법이거든요. 동전을 가지고 금액의 개수를 구하기도 하고요. 지불하는 방법수요. 조금 순서 바꿀게요. 지불하는 방법을 먼저 좀 아시는 게 좀 낫겠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사실 이제 시험 같은 문제에서는 굳이 뭐 이거 두 가지를 구분 안 하고 지불 방법수로만 계산하셔도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이제 여기 시험에 나와 있는 문제는 요것만 아시면은 2-1, 2-2 다 맞출 수 있는데 이제 보통 학교 시험 문제가 까다로워지면은 금액수 구하는 방법을 따로 이제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문제 나와 있는 예시 그대로인데요. 100원짜리 하고 10원짜리가 각각 총 4개씩 있는 거죠. 4개, 4개. 제한 조건이 4개, 4개예요. 그럼 맨 처음에 지불 방법을 볼게요. 지불 방법. 그럼 내가 100원짜리를 4개를 다 써요. 10원짜리를 4개를 다 써요. 그럼 우리가 100원짜리 4개를 다 쓰는 상태에서 10원짜리 4개를 다 쓰게 되면은 우리가 100원짜리 4개, 10원짜리 4개 내는 거랑 그 다음에 100원짜리 4개, 10원짜리 3개 내는 거랑 100원짜리 4개, 1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이렇게 4개에 1개 내는 거랑 그리고 4개에 1개도 안 내는 거. 자, 이런 거는 다 동전을 내는 방법이 싹 다 다르죠? 그러니까 지불 방수에서는 다 구분이 돼서 하나씩 다 세야 되는 거예요. 총 몇 가지냐면 5가지인 거 맞죠?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100원짜리 4개 썼을 때는 지불하는 방법이 총 5가지입니다. 10원짜리를 1개도 안 내는 경우까지 추가해서 동전수 플러스 1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0원짜리 동전 3개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 자, 10원짜리를 4개 내는 것과 3개 내는 것과 2개 내는 것과 1개 내는 것과 0개 내는 거는 다 다른 지불 방법이죠. 그쵸? 모두 다 다른 지불 방법인 거 맞죠? 자, 이것도 그럼 5가지예요. 자,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그럼 총 10가지 방법이 지금 계산이 됐네요. 자, 그러면 100원짜리를 몇 개 낼 수도 있어요? 2개 낼 수도 있고 1개 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 100원짜리 하나도 안 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5가지씩 몇 번 세야 될까요? 총 100원짜리 4개 낼 수도 있고 3개 낼 수도 있고 2개 낼 때도 있고 1개 낼 때도 있고 0개 낼 때도 있는데 각각 다 방법이 5가지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5가지를 몇 번 세야 되죠? 총? 4번, 5번. 5번 세야 되는 거죠? 그렇죠? 5 곱하기 5로 치면 돼요. 5가지씩 5번 세서 총 몇 개까지인지 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경우에서에서 구분한다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1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이 5가지. 자, 100원짜리 1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 자, 이 5가지를 100원짜리 내는 가지수만큼 더해야 되니까 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기 때문에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곱하는 거죠. 경우에서 곱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런 식으로 같은 경우가 같은 개수의 경우의 수가 여러 개 모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인데요. 여기 0개짜리가 있었겠죠? 요거요. 지금 맨 밑에 서서 좀 안 보이나요? 혹시? 괜찮나요? 0개, 0개를 때요. 이건 아예 지불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자, 그래서 문제에서 특별하게 조건이 추가되지 않는 한 0개, 0개는 제외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5하고 5가 왜 나왔냐면요. 자, 여기. 이거 보여요? 자, 동전개수, 4개, 4개. 그죠? 자, 이거 한 거야. 자, 지불 방법수는 요거 한 겁니다. 동전수에 플러스 1을 한 거예요. 여기는 4개, 여기는 4개, 4개에다가, 여기 4개, 4개에다가 1, 2에서 이렇게 5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동전수 플러스 1을 한
것의 곱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전이 만약에 여기서 뭐 50원짜리까지 껴들어가지고 뭐 4개, 3개, 2개 뭐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하나 더 보여줄까요? 자, 100원짜리 5개, 뭐 100원짜리 4개, 50원짜리는 여기서 조금 구분해야 되니까 1개라고 아니네. 어차피 방법수는 상관이 없죠. 3개, 10원짜리 2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얘네들도 똑같아요. 여기다가 동전수 플러스 1을 하면 돼요. 똑같이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1을 빼셔야 돼요. 자, 동전 다 모두 다 안 내는 방법에서는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동전의 지울 방법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시를 바꿔서 우리 이게 2-1번은 요것만으로 다 풀립니다. 2-1번은 요것만으로 다 풀리고요. 이제 금액수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한번 요거 한번 봐보세요. 아까 내가 예로든 요거 4개 있는 문제거든요. 원래 2-1번은 지불 방법 물어본 게 금액수 물어봤죠. 그쵸? 금액수 물어봤는데 우리가 10원짜리 4개를 모아봐야 어차피 100원짜리 하나도 비비지 못하죠? 교환이 불가능하죠? 10원짜리 4개 모아도 100원짜리랑 교환 안 되는 거 맞죠? 그럼 내가 이제까지 썼던 거 4 해놓고 4, 3, 2, 1, 0 이렇게 되는 거랑 3 써놓고 4, 3, 2, 1, 0 여기 2까지만 할게요. 2 해놓고 여기다가 4, 3, 2, 1, 0 이렇게 해둔 것들을 짝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440원, 430원, 420원, 410원, 400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잖아요. 금액의 크기가. 그럼 금액의 크기 중에 중복되는 게 여기까지 있을까요? 중복되는 금액의 크기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없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지불 금액의 가지수를 세워보세요 라고 하면은 지불 방법수랑 다를까요? 앞으로 여기 또 1 해놓고 4, 3, 1, 0, 0 해놓고 4, 3, 1, 0 이렇게 셀 건데 자 금액이 크기가 중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없어요. 자 그렇게 중복되는 게 없을 때 즉 우리 내가 어차피 10원짜리 모아도 100원짜리랑 교환이 되지 않으면 중복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중복되냐? 이런 게 한 10원짜리가 12개쯤 있으면 중복이 되지. 왜냐하면 한번 봐봐. 자 그럼 100원짜리 4개에 자 100원짜리 4개에 10원짜리 2개 쓰는 경우 420원이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100원짜리 3개에 10원짜리 12개 쓴다고 하면은 이거는 금액이 어때? 중복이 되죠. 그러니까 지불 방법은 다른데 금액은 중복된다고. 자 이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금액수를 마냥 얘네들처럼 못 세요. 자 우리가 이제 지불 방법이 이걸 하나하나 따로서 2가지라고 했겠지만 얘네들은 금액의 크기 같으니까 금액수를 세게 되면 이런 거 한 가지로 묶어서 세야 되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액수는 조금 다릅니다. 동전끼리 교환이 불가능하면요. 교환이 불가능하면 지불 방법수랑 똑같이 쓰시면 돼요. 금액이 겹치지 않아요. 절대로. 교환이 불가능하면. 자, 우리가 이제 금액이 겹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동전끼리 교환이 가능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10개 묶으면 여기는 100원짜리 하나 깎아지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자, 100원짜리 이제 좀 예시를 바꿀게요. 아까 건 너무 수가 크니까. 자, 100원짜리 3개, 50원짜리 몇 개 있다고 해볼까? 한 3개. 자, 그럼 10원짜리 1개 이렇게 있다고 해놓고 한번 개수를 세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100원짜리 한 간단하게 2개만 있다고 합시다. 2개, 3개, 1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금액이 중복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50원짜리 2개 모으면 100원짜리 하나 비빌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한 번 더 비슷하게 예를 들자면 2개, 1개 쓸 때와 아니다. 2개, 1개, 1개 쓴다고 해봅시다. 2개, 1개 쓸 때랑 260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1개, 3개, 1개 쓸 수 있으니까 이거는 금액의 합이 서로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금액의 가지수는 지불 방법 수대로는 못 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뭘 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지금 얘네들끼리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큰 금액을 다 작은 동전으로 바꿔줘요. 큰 금액을. 그러면 여기 있는 2개를
다 50원으로 바꿔요. 그럼 4개가 더 생기겠죠?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이제 50원짜리 총 7개가 되는데 이렇게 50원짜리, 100원짜리 다 50원으로 쪼개놓고 세시면 돼요. 자, 그 쪼개놓으면은 여기는 50원짜리 7개나 10원짜리 1개 가지고는 서로 교환이 가능한 건 아니죠? 10원짜리 가지고 50원짜리로 교환 가능한 게 현재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여기는 7개와 1개를 가지고 자, 지불 방도수를 셉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7이 14 빼기 해서 13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동전끼리 교환 가능한 경우에도 금액의 가지수를 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상황을 말로 요약하면 이래요. 자, 우리가 교환이 가능한 두 단위의 금액이 있겠죠? 그러니까 큰 단위의 동전을 우리가 교환 가능한 작은 단위로 싹 다 교환합니다. 모두 교환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모두 교환을 하셔서 이제 지불 방법으로 세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지불 방법수하고 금액의 수를 세는 건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시험 문제들은 자, 이걸 몰라도 이것만 가지고 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뭐 이런 문제만 계속 풀 것도 아니고 이렇게 2-1, 2번 같은 거만 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특정하게 좀 이제 나오는 문제들은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요거 하나 지금 특이 안 하고 계셨으면 2-1은 좀 적어주세요. 요거는 뭐 1-1도 요 정도는 적어도 되겠죠? 요거 파란 박스 친 거 요거 적고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쓰시면 뭐 됩니다. 뭐 이렇게 A시까지 뭐 적어주시면 더 완전히 좋은 거고요. 여러분들 책으로 120쪽이겠죠? 120쪽에 6-1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3, 4, 5번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좀 나뭇가지 그림이나 이런 거를 보여드린 대로 한번 개수를 써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6-1번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신호등 문제는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딱 어떤 전등을 이용해서 보내는 신호 문제는요. 뭐랑 똑같냐면 동전 문제랑 똑같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 동전 문제가 똑같냐면요. 자, 지금 동전 문제랑 이제 개수를 세는 방법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등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신호등 ABC를 이제 키거나 끄는 것으로 신호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키는 거를 동그라미, 끄는 거를 X라고 한다면 자, A가 켜지고 끄는 거에 따라서 B가 켜지는지 꺼지는지 이렇게 이제 짝지어보면 경우가 다른 거죠? 이게 따로따로 세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도 여기에 맞춰서 동글동글 동글인지 동글동글 가인지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셉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동글 가리 이렇게 생겼죠. 그럼 동전으로 가볼까요? 동전 A, B, C가 있어요. 그럼 앞뒷면이 이제 조금 나오는 이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세어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것도 똑같아요. 앞, 뒤. 이형 지그시 앞뒤에 앞뒤, 앞뒤. 그러면 이제 동전 B가 이렇게 앞뒤가 나올 수도 있겠고 거기에 맞춰서 C도 앞뒤가 나올 수 있으니 이렇게 세보시면 우리가 A가 앞이 나오긴 경우 한 가지, B가 앞뒤가 나온 경우 두 가지 짝지었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C가 앞뒤가 나온 경우는 짝지어지니까 두 가지씩 두 번 세워지는데 이런 거 한 번 더 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씩 두 번 씁니다. 그럼 2의 두 배로 하는 거죠. 여기에 또 이렇게 세워진 이 가지수를 또 두 번 더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호등제와 동전 문제는 그래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개수 사는 생각. 자, 근데 상황 자체는 다르지만 개수 세는 메커니즘이 달라지진 않아요. 자, 내가 여기를 안 그려주면 이만큼 또 그려지겠죠. 이 아래. 자, 그러면 이제 실험 문제와 등록 문제는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냐? 보통 문제에서 멘트를 이렇게 달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6-1하고 6-2 차이는 뭐 정보 개수뿐만 아니라 이런 멘트의 차이 있어요. 모두 꺼져 있는 경우는 신호로 치지 않는다. 6-1은 그런 말 없죠? 없으면 그냥 모두 꺼져 있는 것까지 신호로 하시고요. 6-2는 모두 꺼져 있는 경우를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생각돼서 반드시 하나를 빼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6-1에서는 안 빼셔도 돼요. 아셨죠? 6-1에서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안 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6-2번 같은 데서는 이렇게 모두 꺼져 있는 경우 한 가지는 여기 이제 x로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 한 가지는 이렇게 빼주셔야 되는 거죠. 6-1번에 이렇게 멘트가 달려 있었으면 이거 해주시고 이거 없었으니까 6-1 원래 문제는 그런 거 없으니까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구분하시겠죠? 뭐 실험 문제는 등록 문제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1번 우리가 줄 서는 문제. 우리가 평범하게 A, B, C, D가 평범하게 한 줄로 선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순서를 매기는 거거든요. 번호를 매기는 거, 번호. 자, 그러니까 이제 A, B, C, D를 한 줄로 세운다라고 하면은 자, 선두에 올 수 있는 게 네 사람, 그 다음에 네 사람 중에 한 명 선두로 정했으면 두 번째 줄에는 세 사람, 세 번째 라인에는 두 사람, 네 번째는 끄트머리에는 이제 딱 한 가지 한 명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각 자리별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하는 게 우리가 한 줄 세우기에 대한 경우의 수의 계산이었거든요. 자, 요거 못 알아보는 거 아니죠? 여기가 괜찮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평범한 문제는 아니라 이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자리가 고정돼 있어요. 자리 고정? 그럼 누구 자리가 고정돼 있냐? C의 자리. 그러니까 C의 자리가 맨 앞 또는 맨 뒤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C가 맨 앞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1번 자리는 이미 C로 채워져 있어요. 그럼 1번 자리는 C로 채워져 있으니까 다른 애가 올 경우가 없어. 그냥 나머지 자리를 이제 몇 사람으로 채울지 그것만 세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번 자리는 자, 지금 A, B, D 3명 나왔죠? A 또는 B 또는 C, D, D 중에 하나겠지? 그럼 각 자리별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의 수를 씁니다. 그러면 내가 1, 2번 자리 정해놓고 나서 3번 자리를 정해야 되니까 3번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 수는 둘 중에 하나겠죠. 누가 가든 자리. 우리가 CA로 오든 CB로 오든 CD로 오든 기간에 남는 후보는 둘이다. 자, 그리고 3번까지 자리를 정했으면 4번 자리에 오는 거는 맨 마지막에 남는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럼 이제 얘네들을 곱해서 얘네 요거가 C가 맨 앞에 오는 경우. 그럼 이제 맨 뒤에 오는 경우도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자리가 고정된 상태에서의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구하면은 뭐 풀 리가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 끄트머리에 정해지는 학생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럼 얘네들을 합쳐서 얼마인지 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얼마예요? 맨 뒤에 C가 고정이 되고, 그쵸? 이렇게 맨 앞에 오는 것부터 후보를 재면은 3위 곱이니까 뭐 여기 맨 뒤에 오는 거 신경 안 쓰고 6 이렇게 하시면 되죠? 합이 10이야. 자, 여기는 괜찮죠? 그러면 이제 좀 이웃하는 것만 조금 보고 이제 수업 좀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까지 뭐 8-1이나 8-2 같은 이제 해당이 되는 것 텐데, 자, 이웃하여 줄 세우기는 이건 A씨를 넣을게요. 이웃하여 줄 세우기 이렇게 했었어요. A, B, C, D 이렇게 네 사람이 있고, 자, 여기에서 A, B, C, D가 이렇게 네 사람이 주어진 상태에서 A, B를 이웃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센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했죠. 자, A와 B를 하나로 묶고 전체가 네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A, B가 한 묶음이니까 세 사람처럼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전체를.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이니까 셋을 차례대로 나열해서 줄 세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셌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A하고 B하고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까지 이렇게 추가로 세서 이제 얘네들의 곱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웃하는 거 하나로 묶어서 전체를 나열하기. 자, 그냥 이론적인 거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전체를 나열하는 거죠. 전체를 나열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이웃한 애들만 따로 나열하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 해당하는 경우에서 곱해서 문제를 풀면 이제 문제는 풀려요. 이제 문제는 풀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까다롭게 나온 게 8-2거든요. 이웃하지 않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야. 자, 이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웃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는 서로 반대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는 서로 반대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아마 그것까지 왜 그런지 설명을 조금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시간 때문에. 어쨌든 방법은 알려드릴 거예요. 이웃하지 않는 줄 세우기. 8-2로 A를 들진 않을 거고요. 그냥 여기 A를 하나 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자, 네 사람으로 합시다. 자, A, B, C, D에서 자, 아까는 A, B가 이웃한다고 했죠? A, B가 사이가 나빠서 A, B가 절대 이웃하지 않는 줄 세우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A, B는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 A와 B 사이에 누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A, B, C, D에서 A, B가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C, D는 먼저 세우는 거죠. C, D를. 자, 그러면 C, D를 먼저 세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먼저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C, D 자리를 먼저 정해요. 자, 여기는 동그라미 친 자리는 C, D가 들어갈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C, D가 될 수도 있고 D, C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을 먼저 이제 줄 세우세요. 자, 그러면 이제 C, D든 D, C든 뭔가 정해지긴 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 C, D 사이에 A든 B든 누군지 하나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A, B는 이 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디 들어갈 수 있냐면 C하고 D가 이제 들어가는 자리 양 끝에 하나씩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B, C, A, D 이런 식으로 또는 뭐 C, A, B, D, B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은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하얀 동그라미랑 노란색을 구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얀색 동그라미는 누가 들어갈 자리라고요? CD까지. 여기는 노란색 V장 사이에는 AB가 들어갈 거고. 자, 그럼 우리가 하얀색 먼저 계산합시다. 여기는 CD가 들어갈 자리니까 CD로 오든 DC로 오든 우리가 이제 둘이 한 줄 세우는 경우에요. 이 곱하기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곱하기 합니다. 자, 하나, 둘, 세 자리 중에 AB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AB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들어갈 자리 이 셋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럼 A가 들어갈 자리 선택합니다. 3 이렇게 셋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이제 B가 들어갈 자리는 A가 여기 선택하든 이쪽 선택하든 이쪽 선택하든 B가 들어갈 자리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남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B가 들어갈 자리는 둘 중에 하나니까 B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이라서 얘네들의 곱이 A, B가 끼어 들어갈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을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예시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이게 사실 2명짜리일 때는 이제 전체 줄 서는 경우에서 이렇게 A,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 빼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3명이서 이웃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자, 이럴 때도 있거든. 자, 그래서 어떠냐면 A, B, C가 모두 이웃하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A, B, C는 모두 다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똑같이 자,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 그 다음에 이웃해야 되는 애를
이제 구분을 하시고요. 그럼 이웃해야 되는 애,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 뭐 그거 상관없는 애, 상관없는 나머지들 구분하시고 여기 D2가 줄 서는 경우의 수. 2 곱하기 1이죠. 자, D 자리를 먼저 만듭니다. 그럼 D2 자리를 먼저 만들게 되면 또 동그라미 안에 D2가 들어갈 거고, 그럼 이 사이사이에 A, B, C가 들어갈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 A, B, C 사이에는 우리가 A가 들어갈 거 먼저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 B가 들어갈 거 선택하고, C가 들어갈 거 또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사이사이에 낑겨 들어갈 경우의 수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사람이 하나 더 있었다고 치면, 그러면 우리가 자리가 하나 더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자리가 하나 더 추가가 되면요, 경우의 수가 좀 이렇게 틀어지겠죠? 보통 이렇게 3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6명의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이렇게 좀 예시를 직접 바꿀게요. 이렇게 세 자리를 먼저 D, F가 들어갈 자리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노란색으로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자리가 생기겠죠? A, B,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네 자리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남는 세 자리 중에서 B 자리 선택하고, 남는 두 자리 중에서 C 자리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은 얘네들의 곱이, 자, 6명 중에서 3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웃하지 않는 줄 서기는 끼워넣기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네.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 빼면 왜 빼면 안 되냐면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A, B, C가 이웃하지 않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는 A, B, C가 완전히 다 서로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도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예요. A, C 한 다음에 여기 뭐 D 쓰고 B 쓴 다음에 뭐 여기 잘못 썼다. C. D 한 다음에 여기 F 써야 되는데. 자, 뭐 이런 걸 뜻하는 게 여기에 해당 경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A, B, C가 다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라는 이 상황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이웃하여 줄 세우는 경우를 전체 줄 세우는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여 줄 세우는 걸 싹 다 빼버리면 어떤 경우까지 쓰게 되냐면요, 우리가 원래 자 이렇게 A, B, C가 딱 이렇게 한문처럼 붙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다 전체에서 제외한 거잖아요. 이런 것만 제외하고 나면 어떤 경우도 생기냐면 이런 경우도 세워지게 돼요. A, B끼리는 붙어 있는데 C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빼게 되면은 이런 경우들까지 생기게 되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A, B, C가 다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라는 상황만 새겨되진 않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을까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8-2번은 반드시 전체에서 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끼워넣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끼워넣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3명짜리가 있을 때도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체에서 빼는 걸로 가지 말아주세요.